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좀 빠지고 있죠. 시장이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고민 많아지고 계실 텐데요. 사실 지금 이런 시기에는 추가하면서 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하는 게 좋은데요. 어느 타이밍에 어디까지 빠지면 하는 게 좋을지 그런 고민들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 전략들을 저희가 세워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전화는 02-377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여러분들 고민들을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은 상담 중간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부터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시장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2.2% 정도 이렇게 밀리고 있네요, 코스피가.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밀리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 코스닥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2.02%대 그러니까 꽤나 많이 빠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사실 추세상으로는 많이 빠졌다라고 할 만한 정도는 아닙니다. 그냥 적당하게 지 갈 길 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까지는 그냥 조정 들어갈 수 있지라고 생각할 만한 정도고, 지난번 올 초에 생겼던 조정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는, 폭도 그렇게 다르지 않고 그렇게까지 심각하다라고 보긴 좀 힘들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코스피도 지금 지난번 조정, 올 1월쯤에 조정이 있었잖아요. 그때와 큰 차이가 없는 정도의 조정이고 거기보다 길지도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지금 엄청나게 큰 조정이고 깊은 조정이다라고 말하긴 힘들어요. 오히려 작년 8월 달 이후에 2차 전지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내려갔던 조정이 더 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조정이 아직까지는, 오늘날까지는 심각하다라고 보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조정이 들어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지정 확증 리스크라고 하죠.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확전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국채 가격을, 미국의 국채 가격을 좀 떨어뜨리게 만들었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만들고 거기다가 소비가 강하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소비가 강하게 나오고 고용이 잘 나오니까 경제가 좀 강하다. 그러니까 또 인플레이션 자극이 된다라는 거고, WTI 국제 유가죠. 유가도 지금 서서히 올라가려고 하는 걸 보니 야, 이거 물가 또 건드리겠는 걸 하는 모습에다가 또 구리 가격이라든가 철강 가격과 같은 원자재 가격들이 폭등하고 올라가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 올라간다. 야, 이것도 물가 좀 건드리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된다면은 역시나 해상 운임료가 조금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도 계속 생겨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역시나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이렇게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빠져나가는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분명히 있겠죠. 한국에서 비중을 좀 줄여놓고 달러를 찾아가지고 나가자. 달러가 지금 제일 안전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안전자산 선호도.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렸지만은 금 시세가 굉장히 높고 주가가 이렇게 높을 땐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금이 안전자산이긴 하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두 개 다 고점을 찍고 있는 건 말이 안 된다. 한쪽은 거짓말이다 했는데 저는 금이 진실을 말하고 주식시장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라고 설명해 드렸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역시나 환율이 뛰어 올라가게 되면서 진짜 이거 주식시장이 거짓이었구나. 지금 환율 본다면은 거의 1,400원대 거의 코앞에 놔두고 있습니다. 1,398원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환율이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 환율 급등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환율로 인해서 생기는 환차익이라고 하죠. 이건 외국인들은 주식을 사놓고 가만히만 있어도 지금 손실 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손실로 인해서 생기는 리스크들을 해지하기 위해서 좀 매도를 진행하고 나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역시나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순매수가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순매도 물량들이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수급의 특징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게 제가 어제도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유튜브를 통해서 설명해드렸지만은, 외국인들의 순매도세가 하루 이틀 이어지는 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연속 순매도가 돼버리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샀던 게 다 이제는 의미가 없이 이제부터는 매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가가 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명분들이야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었지만 지금만 그런 명분이 나왔었던 땐가라고 하면요, 아닙니다. 예전부터 계속해서 물가 안 잡히고 있다는 이야기 나왔었고 금리 인하 안 할 수 있다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었고, 전쟁이야 지금
지금 뭐 벌써 거의 1년째 이렇게 해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중동 리스크라던가 우크라이나 리스크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지금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2024년 1월 그리고 작년 말부터 해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갔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와가지고 끌어내리고 있는 것은 그냥 명분이 필요했던 거고 그 명분을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그 이제 미사일 쏘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명분으로 삼아가지고 주가가 빠지고 있는 것 같다. 결국 반도체가 이렇게 끌어올렸던 반도체 거품이라고 하는 시장을 이제 거의 뭐 끄트머리 종지부를 찍고 있다는 건데요. 과거에 2023년 작년 8월이죠. 8월까지 2차 전지만 가고 나머지가 안 갔죠. 그러고 난 다음에 2차 전지가 무너지면서 수많은 종목들도 조정이 들어갔는데 지금도 이제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말고 안 갔죠. 그런데 이제 반도체 관련주 SK하이닉스부터 해서 삼성전자와 같은 이런 대기업들도 고점에서 지금 많이 빠지고 있죠. 약간 꺾였다라고 할 만한 정도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은 주가가 위쪽에서 단기 쌍봉을 만들고 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SK하이닉스 지금 이번에 HBM으로 인해 가지고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죠. 그걸로 인해서 실적이 조금 잘 나올 것이다. 영업이익이 조 단위로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제 그 기대감이 조 단위로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2021년에 주가가 올라왔던 시기보다 돈을 잘 버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돈은 2021년이 더 잘 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가는 기대감으로 미리 땡겨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에 주가가 밀릴 수밖에 없는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영업이익이 회복되는 것은 2조 원대가 아니라 거의 한 4조 원대까지 올라가야 이게 여기 있는 주가가 거의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분기당 2조 원대로 회복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2021년보다도 영업이익으로만 따진다면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위에 있는 것은 거품이 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뭐 그 외에 다양한 어떤 뭐 호재들로 인해 가지고 더 올라가면 되겠지만은 좋겠지만은 지금 시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악재가 될 만한 요소들이 좀 많이 남아 있다 보니 사실상 이 주가가 여기서 버티는 것만으로도 정말 장악이 된 거고 버티지 못하면은 약한 조정이라든지 조금 긴 조정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겠죠. 어찌됐든 반도체 관련주들이 사실 올라갈 만한 그런 테마기도 하고 앞으로 성장을 계속해 나가겠지만 여러분들이 주식을 뭐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고 하신다면은 뭐 적어도 1년 이상 또는 2년, 3년, 많게는 막 10년 이상 투자를 해오셨다면요.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가 투자해오는 그 어떤 시기마다 항상 좋다는 뉴스와 좋다 하는 종목들, 실적이 미친 듯이 날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종목들 뭐 멀지 않게 작년 8월만 하더라도 2차 전지 날아갔는데 지금 다 적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 한번 해보면은 항상 그때 어떤 매 시기마다 좋다는 종목들은 있지만 그 시기는 항상 고점이 되더라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겠어요. 반도체 산업도 뭐 과거나 지금이나 늘 좋은 것도 많고 앞으로도 좋아질 건 맞지만 주가는 파동을 그린다. 그 파동에서 윗자리에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최대한 매도 관점으로 보고 접근하지 않는 게 좋고 내려온 상태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보고 접근하는 게 좋다라는 걸 봤을 때요. 반도체 산업은 영원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비싸게 사지 마시고 싸게 사라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어찌됐든 지금 싸게 사려고 할 타이밍이죠. 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정이 들어가잖아요. 언제까지 올라갈지도 모르겠다 생각하면서 계속 간다라고 했던 종목들이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신저가를 쓰는 종목이라든지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렇게 조정이 들어가게 되면은 추가 매수를 기다렸던 분들에게는 절호의 찬스가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기회가 또 끝나고 나면 언제까지고 내려가는 게 아니죠. 다시 올라가죠. 그때 우리는 다시 수익을 챙긴다거나 본전 찾을 수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지금 추가 매수를 할지 말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조정 들어갈 때 손절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들어갈 때는 최대한 내버려 두시라. 그리고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면 하는데 최대한 포인트를 잡아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확인 한번 하시라라는 전략을 드리고요. 정말 내가 매도하고 싶다면 반등 시 매도하셔라. 올라올 때 반등 나올 때 그때 매도하는 게 좋기 때문에 반등 나올 때 어떻게 팔지도 전략을 짜시는 게 좋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바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1시간씩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2시간 하던 때보다 좀 더 타이트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지금 순간에 많이 주셔가지고 1부 때 많이 전화 주셔가지고 상담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화 받으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해결해 가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주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솔루엠이고요. 솔렘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26,400원에 5%인데요. 예. 그냥 이걸 사기는 샀는데 네. 어떡할까 하고 큰맘 먹고 샀는데 이걸 네.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나 더 내려가면 팔고 다시 사야 방금 되나. 저 그 시황 네. 설명할 때
네. 지수 조정 들어갈 때 손절하는 거 좋다고 했어요? 안 좋다고 했어요? 안 좋다고 하셔서 이제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지금 이제 손절해야 될까라는 질문에는 해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네, 안 되고요. 네, 그럼 이제 그거 안 하면 되는 거죠, 그죠? 네. 주가가 조정 들어갈 때 지수가 빠질 때는요, 손절하는 거는 별로 유리한 전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정이라는 게 이렇게 주가가 빠진다는 게 뭐 10년, 20년, 30년 계속 가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네. 조정이 들어가다 보면 끝나고 다시 반등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끝나면 어차피 올라올 건데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야, 해 뜰 일은 없겠다 해가지고 선크림도 다 갖다 버려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비가 좀 올 수도 있고 해가 좀 뜰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주식에서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떨어지는 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솔루엠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요. 지금 사실 보면은 매출도 2배 성장했고요. 영업이익은 2배가 뭡니까? 8배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업은 돈 잘 버는데 주가가 잘 안 가고 있던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왜 안 갔을까라고 하면요. 얘가 지금 뭐 전자기기 부품 만든다거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IoT라고 하죠.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쪽에 엮여 있는데 요즘은 반도체에 관심이 많지 뭐 가전제품이라든가 이런 뭐 여러 가지 전자부품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은 별로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전자부품도 반도체 산업에 섞일 수는 있지만 엄밀히 따진다면 얘는 반도체 쪽보다는 역시나 전자부품 쪽이다. 그냥 전자제품 쪽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기대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오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돈이 안 들어오고 있을 뿐이지 나쁜 기업인가 아닌가 하면 정말 좋은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좋은 기업을 샀을 때 우리가 이 종목이 좋은 기업이지만 시장에서 돈이 들어와야지만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지금 시장 사람들은 어디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요? 반도체. 반도체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반도체 완성품 팔거나 반도체 장비 쪽을 보거나 반도체 재료 쪽을 보거나 반도체 이상한 신기술이 나왔다는 거 그쪽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그쪽에 살려고 매수하려고 하지 이쪽에 돈이 안 들어오니까 얘는 빠질 수밖에 없고 시장이 요즘에 좀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지죠. 떨어지니까 투자 심리가 어떨까요? 주식을 막 열심히 해야 되겠다 싶을까?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겠어 하고 방금 전한 것처럼 그렇게 할까요? 네, 겁이 나서 안 하려고. 겁이 나서 안 하려고 하니까 매수세가 어떻게 되죠?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주가는 당연히 이 기업이 나빠서가 아니라 당연히 지금 시기에는 주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 신규 종목 사는 거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다라고 제가 최근 한두 달 동안 계속 이야기해드렸던 거예요. 지금 시기는 한쪽으로만 돈이 쏠려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은 굳이 사는 게 좋지 않다. 빠지면 사라라고 이야기했던 게 그 말인 거고 5% 비중이 들어갔다고 한다면은 지금 뭐 시작을 한 거잖아요. 어찌됐든 그죠? 네네.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5% 비중이기 때문에 떨어져도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대응을 하면 되거든요. 이 기업이 떨어진다는 말은 결국은 좋은 기업이 주가가 더 싸진다는 말이니까 파는 게 유리할까요? 야 할인해준다 하면서 사는 게 유리할까요? 밑으로 떨어지면 더 사야 되겠죠. 그렇죠. 제가 어제 롯데아울렛에 가서 옷을 샀어요. 40% 세일을 해주더라고요. 그럼 40% 세일해주니까 우와 이 좋은 옷을 40%나 세일하니까 이거 안 좋은 옷인갑다 갖다 버려 이렇게 하고 왔을까? 사서 왔을까요? 사셨겠죠. 그런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좋은 기업이니까 떨어지면은 위기다 기회다.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주가가 내려가면은 그냥 2만 원까지 떨어진든 간에 모르겠다 난 그냥 더 사면 되지 뭘 하고 사서 기다리면 다음번 상승세가 나왔을 때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애초에 안 들어가는 게 베스트였긴 했는데 네. 들어갔으니까 손절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밑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추가 매수를 막 서두를 필요도 없고 굳이 손절할 이유가 없고 추가 매수할 필요가 없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밑으로 빠져내려갔을 때 22,000원 내지 21,000원까지 밀리면은 비중을 좀 더 늘려가지고 뭐 10%라든지 15% 정도까지 이렇게 늘려가지고 가져가는 게 좋고 지금 여기서 안 떨어지고 반등 나오면은 아마 3만 원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냥 지금 산 정도의 비중으로만 수익을 내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운 종목은 아닙니다. 그냥 지수가 안 좋아서 빠지고 있으니까 그냥 홀딩하시면 돼요. 그럼 전문가님. 네. 올라가면 그냥 이대로 이익을 보고 만약에 내려가면 21,000원쯤 내려가면 한 10% 더 사도 된다. 그렇죠. 근데 21,000원까지 내려갔다고 사는 게 아니라 전화 한번 하시는 게 좋아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지금 여기서 제가 21,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 하세요라고 했는데 22,000원까지 내려갔거나 했을 때 이거 이거 분위기 보니까 2만 원까지 가겠는데 또는 19,000원까지 가겠는데라고 제가 생각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시청자님은 21,000원만 기억하고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21,000원에 추가하면서 하라더만 18,000원까지 빠졌어. 실력 없는 놈이래요. 그거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왔을 때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이어 가도록 합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뉴파워 플라즈마예요. 뉴파워 플라즈마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5,400원에 30%입니다. 5,400원에 30%요? 예. 이게 지난번에 수익을 한번 좀 봤다가 네, 눈으로만 보셨어요? 매도. 아니면 매도를 하셨어요? 매도했어요. 매도하고 다시 들어갔어요. 다시 들어갔어요. 예.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수익 본 종목 다시 들어가고 수익 내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 수익이 과거에 났던 거는 시청자님이 싸게 샀기 때문에 난 거고 지금은 시청자님이 비싸게 샀기 때문에 나기가 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과거나 지금이 같다는 건 아니에요. 항상 상황은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 만났던 이제 여자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때 참 좋았거든요. 그때 참 우리가 막 애틋했고 참 풋풋했고 얼마나 사랑했고 그랬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생각나갖고 지금 가가지고 결혼했는데 가갖고 야 지금 우리 그때 생각나니까 다시 한번 만나자면 돼요 안 돼요? 상황이 달라진 거고 세상이 바뀐 거고 이제는 뭔가 많이 변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런 거예요. 주식은 그때 수익이 난 거지 지금 또 수익 난다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수익 냈던 거는 그때가 좋았던 거고 지금은 수익 내기가 안 좋은 시기일 수 있는데 내가 수익 한번 냈으니까 만만해서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잘못된 케이스의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주식을 하시면서 그냥 평생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수익 한번 냈으면은 내가 매수했었던 자리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절대 사는 일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가격에 샀으니까 수익이 난 거니까요. 그래서 그 점 기억하시면 되고 뉴파워 플라즈마라는 이 기업도 사실 반도체 쪽으로 엮여 있죠. 이 기업도. 그래서 반도체 산업에 들어가는 뭐 방막 공정이라든가 식각 공정 장비,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쪽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급하는 장비가 있다 보니까 얘가 반도체 완성품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장비 업종으로 이렇게 돈이 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가 한참 올라가고 난 다음에 뒤에서 이렇게 급등 나오는 케이스가 나왔는데 지금 반도체 관련주 지금 꺾일랑 말랑하고 있는 그런 고점일랑 말랑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죠. 거기서 시청자님이 원래 들고 있었을 때는 반도체가 고점일랑 말랑이라기보다는 돈이 돌만한 시기였기 때문에 수익이 난 거고 지금은 고점일랑 말랑하는 시기니까 잘못 잡으면 물리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빠져나갔는데 뭐한다 다시 들어오냐는 거죠. 이게 잘못된 투자라는 게 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실 매수하는 것이 별로 유리한 자리는 아니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이게 5,700원 무너질 때 여기서 빠져내려가게 되면은 5,000원대까지 밀린다라고 보고 대응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5,000원까지 빠지면 다시 들어가는 게 맞는 거지 5,400원에 들어가가지고 접근해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지수가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내일 지수의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 약간의 양봉이 올라올 수는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양봉이 올라오는 그림이 나와준다면은 얘도 잠깐 단기 반등 나와서 뭐 5,600원이나 700원까지 단기 반등 나올 테니까 그때 빨리 팔고 나가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얘가 5,400원 이하로 빠져내려간다면 물릴 이유는 없어요. 굳이. 그래서 저는 굳이 물리실 이유는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5,400원 밀릴 때는 팔았다가 다시 5,000원대로 빠졌을 때 들어가 보든가 반도체 산업이 살아있을 때 들어가 보든가 아니면 다음 테마를 보면서 다음 테마에 맞는 종목을 미리 잡아놓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반도체가 보통 이렇게 올라가고 나면 반도체 장비 가고 그 다음 재료 가고 그 다음 디스플레이 장비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흘러 이렇게 순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 테마를 미리 선취매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극동유아에 극동유아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5,200원 30%. 5,200원에 30%. 예, 몇 달 됐습니다. 네,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게 일단 뭐 이 극동유아도 석유 정제, 뭐 유가 이런 쪽에 엮여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이제 뭐 산업에 들어가는 뭐 기계용 윤활유 생산을 하고 있고 뭐 화장품에 들어가는 어떤 뭐 윤활유라든가 특수유 이런 것들을 막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 쪽으로 엮여 있구나. 그래서 윤활유 사업부와 석유 유통 사업부, 아스팔트 사업부에 엮여 있구나라고 보면 되고요. 이 기업이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꿈틀거리면서 오늘까지도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요즘 유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뭐 전쟁 이야기 나오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얘는 과거에도 그렇게 센 종목이 아니었고 지금도 그렇게 센 종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극동유아가 이렇게 움직일 때 한국 석유를 보도록 할게요.
예. 한국 석유를 보게 되면 같은 기름 관련주잖아요. 얘는 주가 예. 움직임이 엄청 팡팡 튀어오르고 지금도 팡팡 튀어올라가죠. 그죠? 맞아, 예. 이런 게 이제 끼가 좋은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진짜 내가 기름 관련주 사겠다 하면은 흥구석유와 같이 이렇게 끼가 좋은 종목을 사놨으면 지금 탈출도 되고 돈도 벌고 내가 저기 만약에 10월 달에 작년 10월 달에 유가 올라갔을 때 저기 16,000원을 사놨다고 하더라도 지금 탈출하고 남았잖아요, 오히려. 예, 예. 근데 얘는 지금 보세요. 극동유화는 시청률이 아마 저 10월 달에 사셨던 것 같아요, 작년에. 예, 예, 이 5,200원을 맞아요. 샀는데 지금 얘는 어떻게 됐어요? 네, 안 가죠. 예. 애초에 약한 기업을 사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대장주 사라, 대장주 사라, 물려도 대장주에 물려라라고 하는 게 그 예. 말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예. 지금은 탈출하기가 조금 힘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회사 예. 자체로 본다면은 뭐 기업의 재무적으로 본다면은 나쁜 기업인가 하면 당연히 나쁘진 않은 기업입니다. 매출도 영업이익도 예. 잘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예. 뭐 장기로 가져가는데 뭐 나쁘진 않은데 재미가 있을 기업은 아니에요. 장기로 가져갈 때 어쨌든 막 길게 가져가니까 수익도 많이 내는 게 좋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지금 이 유가 관련 이야기가 유가가 이렇게 상승한다는 이야기가 조금 더 이어진다면은 제 생각에 한국석유와 흥구석유가 너무 많이 가게 되면 너무 비싸니까 다른 예. 쪽으로 눈이 돌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낙수 효과처럼 거기에 있는 돈들이 빠져나오면서 이 국동유화 쪽으로 들어올 수는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아마 41,700원대라든가 4,700원대라든가 뭐 한 4,800원, 5,000원까지 이렇게 반등이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때 예. 손실 좀 보더라도 파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래, 이거는 예, 지금 예. 센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예. 저기까지 올라오는 힘을 보고 판단해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 그렇게 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예. 한 4,800원에서 5,000원쯤에서 매도한다 생각하고 정리하시고 만약에 저기까지 예. 올라왔을 때 힘이 좀 더 센지 안 센지 좀 더 확인하고 싶다 하신다면 저기서 전화 한번 더 주시면 돼요. 지금은 그냥 들고 그래, 가시길 예. 바랄게요. 추가하면서 안 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저는 명신산업 15,700원에 10% 가지고 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그냥 가만히 놔두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제 기다릴 줄 몰라서 수익을 못 내는 기업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바닥을 잡고 있고 돈 잘 벌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사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기다림이라는 단계가 중요하냐면 이 기업이 좋고 나쁘고는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기업이 암만 좋다고 하더라도요. 사람들이 몰라주면 안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볼게요. 그 연예인인데 엄청 이렇게 잘생기신 분들 있잖아요. 이쁘고 잘생기신 분들, 그죠? 네. 그런 분이 어떤 저 태평양의 무인도에 혼자 살고 있으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연예인 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잘났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몰라주면은 우리는 뜰 수가 없다는 거죠. 주가가 딱 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이 좋고 나쁘고를 평가하는 것은요. 주가가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걸 보장하지 않아요. 그게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 기업 진짜 좋아요. 하지만 돈을 벌기에 좋냐라고 하면은 그건 어쩔 수 없이 지금 좀 기다려야 돼요. 왜냐? 사람들의 관심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유가에 가 있고 또 지금 최근까지 어디가 있었어요? 바이오? 바이오도 가 있고 또 2차전지? 지금 대한민국 흔들고 있는 뉴스 뭐 있습니까? 증권사 또는 방송만 돌리면은 이 관련주들 지금 계속 추천 나오고 있고 계속 좋다 하고 있잖아요. 뭘까요? AI가 성장하면서 지금 이거 AI 때문에 뭐 어쩌고 한다잖아요. 아예 모르시구나. 반도체입니다. 이걸 모르면 안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네, 반도체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네. 이 반도체 지금 거의 뭐 종교예요, 종교. 반도체 안 좋다고 하면 지금 욕먹어요. 네, 그 정도로 지금 반도체는 막 거의 뭐 맹신하고 있고 반도체 간다 하거든요. 옛날에 2차 전지가 그랬거든요. 2차 전지 때도 종교였어요, 종교. 2차 전지 안 좋습니다 하면 욕먹었어요, 그때. 제가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2차 전지 안 좋다고 해가지고요. 네. 지금도 딱 그래요. 반도체 안 좋다고 하니까 막 뭐 채팅창이고 댓글이고 커뮤니티 사이트에 문현진 지가 반도체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래요. 반도체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저도.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근데 주가는 잘 알아요. 주가와 이 주식의 심리는요, 돈이 쏠려 들어가면 거기가 고점이 되는 건데, 어찌됐든 그 돈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거기에 돈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명신산업처럼 자동차 부품 잘 만들고 있고, 자동차 부품 잘 팔고 있고, 현대차에 납품해가지고 지금 돈 이렇게 잘 벌고 있는 회사, 영업이익과 매출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사람들이 눈이 안 가는 거예요. 반도체 관련 기업들 보면요, 지금 급등 나와가지고 신고가 막 쓰고 있는 기업들 보면 적자 기업 많아요. 돈도 못 버는데 반도체 좋다고 하니까 날아간 거예요. 무슨 개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쏠려 있어야 간다는 거죠. 이쪽은 지금 사람들이 관심이 쏠릴 정도로 뉴스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거기 가 있는 거고 그 관심도를 뺏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바닥에 있는데 내가 좋아요 해봤자 사람들이 믿을까 안 믿을까요? 안 믿겠죠? 안 믿겠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가가 이렇게 바닥을 기어다니는 거고요. 좋다는 뉴스는 언제부터 나오냐면 우상향하기 시작해가지고 위쪽을 뚫고 올라올 때 거래량 터지면서 좋다 하면서 위로 급등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도체 관련주들도 전부 다 이런 상황이 있다가 급등이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가만히 사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종목인데 못 기다려서 수익이 안 납니다. 아마 시청자님이 또 만약에 전화하시거나 아우 나 이것이 안 가는 것 같아 라면서 손절해야지 하면은 내가 파니까 올라간다 하는 그 이야기를 아마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하실 거예요. 그러면 멘토님 죄송한데 네. 그 추매 시점은 어디쯤에서? 추매는 내가 산 가격에서 떨어졌을 때는 건데 지금 이 자리는 저점이 14,000원짜리로 보여지잖아요. 이 자리가 네. 떨어지고 밑으로 바닥에 떨어진 다음에 다음 바닥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정거장에 사는 게 아니라 다음 정거장에서 뭔가를 한다 생각하시면 쉬워요. 네, 다음 알겠습니다. 정거장까지 가는 동안에 뭘 하면 돼요? 안 돼요? 지하철도 다음 역 가기 전에 문 열고 뛰어내리면 돼요? 안 돼요? 쉬고 있을게요. 그러니까요. 그냥 쉬면서 음악 들으면서 책 읽으면서 영화 보시면서 드라마 보시면서 편안하게 보내시면 됩니다. 요즘에 그 눈물의 여왕인가 재밌다면요. 그래서 그거 보세요, 그냥.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네. 자, 다음 상담은 저희가 강연의 일정을 좀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도 여기저기 잘 잡혀있죠. 온라인부터 해서 오프라인까지 저희가 잡아놨는데요. 저는 오프라인으로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오랜만에 갑니다. 수원과 광명으로 갑니다. 수원도 되게 오랜만에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원 컨벤션 센터 2층 204호 회의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이번에 새로운 강의로 여러분들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 지금 올바른 투자법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많이 배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일요일도 제가 광명으로 갑니다. 광명도 작년에 가고 이번에 오랜만에 가는 것 같습니다. 광명 평생학습원 4층 배움실 402호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각각 1시라는 거 기억하시고 오프라인 강연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요,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유튜브에 어떤 것들이 올라와 있는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아모텍을 매수하셨다라고 하셨는데, 혼날 걸 알면서 신청을 했다고 하셨네요. 안 혼냅니다. 네, 7,83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30% 정도 매수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일단 아모텍과 같은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가 엄청나게 이렇게 내려와 있는 이런 종목들은요, 사실 메리트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올라갈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기업인가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인데요. 요게 흑자로 돌아서면 메리트가 높아요. 그러니까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면 흑자 전환이라는 호재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주가가 빵 치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자인 기업을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적자인 기업도 주가가 급등 나올 수는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왕이면 흑자 전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겼을 텐데, 아모텍이라는 기업이 지금 어떤 기업인가라고 보니까, 얘도 지금 보니까 뭐 수동 전자부품부터 해서 전자부품 쪽을 해서 만들고 있구나, 안테나 부품부터 해서 이렇게 만드는 기업이구나. 그럼 얘가 지금 5G라든지 이런 쪽에 엮여 있는 기업이구나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기업 지금 좋아지기까지 아직 한참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지금 이게 예전부터 뭐 MLCC니 뭐니 하고 전기차 이런 쪽으로 엮이기도 하고 자동차 전장 부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엮이기도 해가지고 한때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은 너무 이렇게 지는 해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뭐 싸서 사볼만 했던 기업인가 하면요. 뭐 괜찮긴 한데 아까 그 명신산업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업은 이제 급락 이후에 급등이 나오는 케이스가 많아서 그 급등이라고 할 만한 게 이 종목으로 기준 잡으면은 이 7,000원이 지지가 되었을 때는 한 9,500원에서 10,000원까지 반등이 나갈 수 있고요. 지지가 안 되고 밑으로 밀린다면은 약간 그 LG 생활건강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LG 생활건강도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가는 듯 했지만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밑으로 더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2차 하락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도 지금 여기서 2차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은 안 좋겠죠. 밑으로 좀 더 내려가서 아마 5,000원대라든지 한 4,000원대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비중 많이 실은 것도 조금 좋은 수단 같진 않다. 그래서 7,000원대가 무너지게 된다면 비중을 줄이시거나 매도하셨다가 다른 종목을 사시거나 괜찮은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요. 7,000원짜리가 지지가 된다면 아마 쌍바닥을 단기적으로 그리면서 1차 상승, 약간 약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그때 9,000원 정도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빠르게 분할 매도하셔가지고 수익을 챙겨내시거나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비중이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7,800원까지 이렇게 본전에 이렇게 올라올 정도까지 반등이 나온다면 비중 줄이는 걸 일단 먼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합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강원랜드입니다. 16,600원인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정거장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내가 매수했던 가격도 파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강원랜드도 보시면은 빨간 선에 매수했는데 여기에 파동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 파동을 보면요. 우리가 정확하게 토시안 안 틀리고 1원 단위도 안 틀리고 그게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일정한 박스권이라고 하죠. 이렇게 네모 박스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형태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머물고 있을 때는 빨간 선이 요 위에 있든 요 아래에 있든 다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왕이면 이 박스권 안에서의 아래쪽에 잡는 게 제일 좋은 매수 방법인 거고 여기서 약간 위쪽에 잡았다라고 하면은 아래쪽에 잡은 사람하고 내가 추가 매수하거나 하는 타이밍은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지가 된다면 어차피 올라가서 이쪽을 뚫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쪽에 샀거나 아래쪽에 샀거나 수익 나는 건 매한가지예요. 수익률은 다르겠지만요. 근데 밀리게 된다면은 위쪽에 샀거나 아래쪽에 샀거나 추가 매수해야 되는 것도 매한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머물고 있을 땐 추가 매수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가면 한다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가면은 12,200원대까지도 밀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고요. 밀릴 가능성이 높을까 바닥 잡을 가능성이 높을까라고 한다면은 저는 지금 바닥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 하시는 것보다는 바닥을 확실하게 잡았다라는 걸 조금 더 확신을 갖고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적자의 흑자로 돌아서면서 지금 회사가 강원랜드도 지금 뭐 변화가 생겨야 된다 해서 이번에 뭐 리모델링을 하고 리조트 사업을 조금 더 강화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들이 아마 조금 점수를 후하게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자리를 좀 더 잡는 걸 확인하고 한 최소한 2, 3개월 정도 조금 수개월 기다려보고 자리 잡으면 그때 비중을 전략적으로 늘려가 보는 게 좋고 지금은 섣불리 전략적으로 늘려갈 필요는 없다. 밑으로 무너진다면은 무너지고 난 다음에 12,000원짜리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그때 비중을 늘린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 자리가 지지가 된다면은 되는 걸 한 2, 3개월 정도 지켜본 다음에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하셔서 올라갈 때 이득을 한번 봐보자. 이거는 좀 중장기로 봐야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멀리 보고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합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유니쌤입니다. 유니쌤을 9,350원에 8% 사놨다고 하셨네요. 이제 종목 상담 부탁드려요 했는데 이 자리는 사실 매수해볼 만한 자리인가 하면 아닙니다. 이건 지금 매수를 잘못한 자리예요. 보통은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위쪽을 확실하게 올라간 걸 보고 매수를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돌파매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넘어가는 걸 보고 사야 되는데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은 사실 이 자리가 우리가 박스권에서 고점에 물리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아래쪽에서 지금 놀고 있는 자리죠. 위쪽으로 올라간 자리가 아니죠. 위에는 공간이 이렇게 텅 비어 있잖아요. 아래쪽에서 놀고 있는 자리라는 거죠. 아래쪽에서 놀고 있는 자리에 지금 제일 고점에 잡아놨으니까 당연히 지금 아슬아슬한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를 넘어가게 된다면 위쪽으로 이렇게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얘가 이제 여기는 자기가 놀던 놀이터는 끝났고 위쪽에서 새로운 놀이터를 찾으려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위쪽에 올라갔을 때 좀 이득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올라가지 않으면 위쪽에서 물려버리게 되고 쌍봉을 그리게 되면서 밑으로 똑 빠져가지고 밑에서 쓰리바닥이라던가 이런 걸 만드는 걸 내려갈 때 7,000원까지 물려있게 되는 자리가 되죠. 그래서 이런 자리는 사실 매수해서 좋은 자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유니쌤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 올라갈 만한 테마를 갖고 있는가가 중요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반도체 장비 쪽으로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돈이 그쪽으로 들어가면 반도체 소재 재료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와 같은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디스플레이 장비 업종들 그런 쪽으로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얘가 반도체 장비 스크러버 뭐 국내 최초 개발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반도체 장비 쪽, LCD 장비 쪽, LED 장비 쪽, 태양광 장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쪽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가 뭐 실적이 조금 이렇게 회복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나온다면은 감산 끝나면 생산을 좀 더 늘리지 않을까? 그럼 생산 주문을 할 거니까 생산을 많이 늘리려면 장비가 필요할 거야 해서 장비 쪽으로 지금 서서히 돈이 돌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매수 포인트로는 적절하지 않지만 테마와 업황과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서 지금 들어간 거 뭐 어떻게 보면은 참 이제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운이 좋았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대로 홀딩하시라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뭐 물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해서 내일 바로 급등 나오면 참 좋은데 밀렸다 올라갈 수 있는 자리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원래 얘가 10,000원짜리를 넘어가지 못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밀렸다 갈 수 있는데 밀렸을 때 저는 이 장비 업종을 한번 더 틀 수 있기 때문에요. 8,200, 300원대까지 밀렸을 때 자리 잡는 거 확인하고 8,200원 왔다고 사는 거 아닙니다.
왔을 때 자리 잡는 거 확인하고 추가 매수 여부를 확인해서 저기서 비중을 좀 더 늘려서 올라갈 때 이득을 챙겨보는 것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가볼 텐데요. 유튜브에 올라왔네요. YM택이라는 종목입니다. YM택을 17,460원에 비중이 5%인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매수가가 좀 높긴 높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 안 하면 탈출이 힘들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일단 추가 매수를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이 기업은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전기차 충전기, 태양광 인버터 해갖고 2차 전지 쪽이구나. 2차 전지 쪽에 엮여 있는 기업이구나. 근데 2차 전지 지금 보면은 매출이 얘도 지금 뭐 뚝뚝 떨어지면서 영원으로 이렇게 영업이익까지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출도 매 분기마다 뭐 100억씩 내고 있다가 60억대로 떨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매출도 줄고 영업이익도 주는 형태가 2차 전지 산업의 지금 행태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2차 전지가 좀 많이 팔렸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조금 덜 팔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 한번 해볼 때 사실 없던 게 새로 팔리게 되면 매출이 정말 많이 나오고 영업이익도 많이 나옵니다. 그게 HBM이에요. 지금 반도체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게 없다가 팔리니까 새로 주문해야 되겠다인 건데 팔리고 나면은 더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점점 둔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많이 반짝 팔리고 나면 그 이후로는 조금 이렇게 감소되는 게 보통의 산업의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쪽도 지금 한때 많이 팔렸다라고 하지만은 계속 지속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지금 많이 밀리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한 것은 2차 전지에서는 에코프로가 지금 정지돼 가지고 변경 상장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얘가 시세를 좀 낸다거나 하면은 2차 전지들이 조금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은 있고요. 바닥을 좀 잡고 움직였을 때 튀어오르는데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부터 해서 포스코 관련주들이 실적이 안 좋게 나왔죠. 그러니까 2차 전지 산업이 지금 업황이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보면은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거래가 좀 발생이 되면 참 좋은데 거래가 오히려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관심이 아예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비인기 종목을 잡아놨어요. 거기다가 전망이 좋은 기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한물 간 종목을 잡아놨기 때문에 추가 매수 타이밍은 한참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바닥을 잡을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2차 전지 붐이라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기대감들이 다시 한번 형성될 때까지 내버려 둘 줄 알아야 되겠다. 지금 봤을 땐 제가 보니까 한 9,000원대 9,000원에서 한 11,000원 사이쯤에 바닥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쯤 내려가면은 그때 다시 한번 추가 매수 가능한지 여부 한번 확인해 주시고 비중이 5%이기 때문에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탈출하는 데는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잘 참아야 돼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추가 매수를 하려거든 참다가 또 안 되면은 한 번 더 참고 그래도 안 되면 뺨을 때리고 참아라라고 하죠. 절대 하란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뺨을 지금 때려야 할 때는 되는 타이밍이지 않을까. 그냥 참으세요. 그래서 밑으로 한 9,000원대에서 11,000원까지 이렇게 유지가 될 때까지 내버려 둬라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LS 에코 에너지고요. LS 에코 에너지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가 18,700원이고 30%입니다. 네, 일단 매수가 높고 비중 많아요, 이거. 네. 매수가가 높고 비중이 많으면은 물릴 때 크게 물릴 수 있다는 리스크를 감안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행히도 얘는 이제 뭐 전선 쪽으로 이렇게 많이 엮여 있다 보니까 최근에 대원전선이라든가 뭐 대한전선이라든가 이런 전선 관련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구리 가격이 올라가서. 그래서 구리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얘들 마진 좀 많이 남기지 않을까라는 건데 사실 뭐 마진 남기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전선 관련주들의 이제 이득이 좀 이렇게 생길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데 얘가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조금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던 게 LS 이름도 붙어 있는 데다가 그쪽에서 이렇게 힘을 좀 받아서 올라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원전선 이런 거 급등 나올 때 얘는 지금 별로 올라오질 못하고 있죠. 그 말은 그쪽 테마에서 얘는 지금 약간 소외가 됐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다행스러울지는 모르겠지만 18,000원짜리를 이렇게 조금 유지가 되어주고 있는 지지가 되어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단기 반등이 나와가지고 뭐 2만 원대라든지 21,000원, 22,000원까지 이렇게 반등이 나갈 수 있는 자리라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는 데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중장기로 가져가겠다 했을 때 17,800원 무너져 버리면 이거는 그냥 12,000원까지 그냥 계속 내려가는 자리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내려갈 때 엄청 크게 물리는 고점 자리라는 거죠. 우리가 1층에서 떨어지면 별로 안 다치거든요. 근데 저 10층에서 떨어지면 엄청 다쳐요.
거의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저런 고점 자리에서는 매매를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 종목을 상장되고 난 다음에 가장 고점에 올라온 자리에서 지금 매매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짧게 대응을 해야 돼요. 짧게. 길게 가져가야지 하면서 마음 놓고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밑으로 빠지면은 사실상 17,800원이 무너질 때 비중을 줄이시거나 손절하는 게 훨씬 유리한 자리인 거예요. 이 자리가 무너졌다가 단기적으로 다시 급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걸 시청자님이 판단할 수 없다면은 이거는 하루하루 시청자님이 체크하면서 봐야 되는 자리인데 그게 판단이 안 되면 지금 제가 여기서 맞춰 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막 보니까는 16,000원까지 갔다가 떨어지다 반등 나갈 거 같으니까 가만히 기다리세요 하는 건 그건 사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어서 저는 그냥 안전하게 하는 게 어떨까. 17,800원 무너지거나 종가상입니다. 종가상으로 17,800원이나 조금 여유 있게 17,600원 정도가 무너지게 된다면은 그냥 손절하시라라는 전략을 드릴 겁니다. 반등 나오면 이 19,000원부터는 분할 매도하셔가지고 비중을 줄이시면서 약수익을 챙겨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자리 매매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네이버 23만 원 20%. 네이버를 23만 원에 20%요. 20%요? 네네. 아까 제가 이제 이야기했던 내용들 중에서 사서 불리한 자리가 이런 자리거든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금 가만히 그냥 우리가 그림 감상 같은 거 한 번씩 하잖아요. 그죠? 네네. 뭐 전시회 가든가 아니면 TV에 나온다거나 인터넷에 나오는 그림 같은 거 한 번씩 감상하고 있으면은 처음에는 안 보이다가 계속 보고 있다 보면은 이게 이런 건가 뭐 저게 이런 건가 이런 자리도 있었구나 이런 그림도 있었네 야 여기에는 이런 그림도 숨겨져 있구나 하면서 하나하나씩 찾게 되잖아요. 계속 보다 보면. 그죠? 네. 이 네이버란 차트도 지금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고 화면에 있는 보여드리는 이 차트를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주가가 올라가는 건가 내려가는 건가 싶어요. 근데 그런 거 판단하지 말고 그냥 1시간 내도록 그냥 감상한다 생각하고 보고 있어 보는 거예요. 10분, 20분, 30분 흘러가다 보면요. 이게 보니까 구역이 좀 나뉘어져 있는 것 같다. 올라가는 구역이 나뉘어져 있고 내려가는 구역이 나뉘어져 있고 옆으로 가는 구역이 좀 나뉘어져 있는 것 같다. 이게 이제 보일 때가 와요. 가만히 보다 보면 보다 보면은 야 이 세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옆으로 가고 있네라는 구역이 보이게 되거든요. 네네. 그럼 이 구역이 보였을 때 시청자님은 지금 어디 구역에 접근되어 있냐면요. 1번 구역은 아니겠죠. 내려가는 구역도 아닙니다. 지금 시청자님은 옆으로 가고 있는 구역이잖아요. 네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한 30분, 40분, 50분을 차트를 보고 있다 보면 어디 사면 돈이 벌릴까라는 게 보이게 됩니다. 야, 이거 보니까 내가 어디 사면 돈이 벌릴까가 보이는 것 같다. 위쪽에 사면 돈이 안 벌리겠구나. 아래쪽에 사면 돈이 벌리겠구나 하는 게 느껴지게 돼요. 네. 맞잖아요. 그죠? 예.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아래쪽에 사면 올라가니까 돈이 벌리는 거고 위쪽에 사면 내려가니까 돈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 시청자님 매수가가 지금 이렇게 아래쪽에 여기 움직이고 있는 자리에서 빨간색 선입니다. 돈이 벌릴 것 같으세요? 물릴 것 같으세요? 물려 있는 상태죠. 물릴 수밖에 없는 자리에 사신 거라는 거죠. 이게 안 좋은 매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주가가 내려갔을 때 사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올라갈 때 사다 보니까 맨날 물려가지고 괴로워요, 힘들어요 하는 게 개인 투자자거든요. 그러니 제가 올라갈 때 사지 마라는 건데 올라갈 때 살 수밖에 없어요. 왠 줄 아세요? 모질라서 그렇죠, 실력이. 뭐라고? 아니에요. 실력도 모질하지만은 방송에서 TV에서 주변에서 전부 다 좋다고 합니다. 저렇게 올라오고 있으면. 그래서 좋다는 말에 사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좋다 할 때 사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무조건 비싸게 사는 거니까. 그래서 네이버는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좋다고 할까요? 안 좋다고 할까요? 글쎄요. 그냥 시청자님 지금 물려 있으니까 좋아요. 이 종목 안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죠. 그냥 안 좋아 보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네이버 사라고 추천할까요? 야 이런 거 사지 마라 할까요? 추천 말아야죠. 그러니까요. 추천 말고 이런 건 뭐 안 좋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지금 안 좋다는 이야기가 많을 때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사가지고 기다려야지 수익이 나는 겁니다. 결국은 네이버 같은 자리는요. 지금 이 자리가 매수해야 되는 자리가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추가 매수하기에는 뭐 굳이 할 필요까지 없는 자리라서 얘가 느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밀린다면 시장이 안 좋아서 조금 더 오거나 밀려 내려간다면 한 17만 원대나 16만 원까지 밀리면 추가 매수 한번 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텀을 최소 6개월에서 1년 한 반 정도는 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밑으로 빠져내려가면은 여기 16만 원에서 17만 원쯤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22, 3만 원까지 또 올라갈 수 있다. 그때 22, 3만 원까지 갔을 때 또 더 간다 생각하면 물리는 거예요.
그냥 예. 얘는 여기 오면 맨날 빠지는 자리였으니까 조금 비중을 줄여서 팔아야 되겠다 생각하면은 분할 매도를 통해 가지고 팔아가지고 조금 수익을 챙기거나 조금 이렇게 비중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냥 올라갈 때 그냥 무작정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네, 내려오는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추가 매수하시고 올라올 때 잘 팔아내시길 추천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진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현대제철 37,000원에 20%. 현대제철을 37,000원에 20%. 37,000원에 20%요? 예, 너무 고점에서 잡았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방금 상담하고 똑같아요. 자리 지금 잘못 잡으신 거는 방금하고 예. 똑같죠. 이것도 지금 가만히 그림을 가만히 보고 있어 보세요. 지금 아까 네이버하고 똑같거든요. 차트 모양이. 네, 네이버하고 맞습니다. 차트 모양 똑같아요. 뭐냐면 올라가는 구간 있고 내려가는 구간 있고 옆으로 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옆으로 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빨간색 선이니까 당연히 물릴 자리인 거죠. 옆으로 가는 구간에서 얘가 움직이고 있는 규칙은요. 3만 원에서 3만 8천 원까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사갖고 돈을 어디다 버는 게 맞는가? 이거는 3만 원에서 3만 7천 원까지 왔다 갔다 하면 3만 원을 사야지 돈을 벌겠네. 근데 내가 3만 7천 원에 사놓으면은 아이고야 나는 올라갔다 빠지는 제일 꼭대기에 사놨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상담하고 똑같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이거 지금 오늘만 처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알려드리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전문가 생활하면서 방송에서 10년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매수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사람들이 변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와 진짜 안 변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변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한 분이라도 변하게 된다면 저는 그분이 앞으로 돈을 많이 버시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매수하는 방법으로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려왔을 때 올라갈 때 내려갔을 때 올라갈 때 수익이 나는 거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 사는 건데 현대제철 지금 내려왔으니까는 매도 타이밍일까요? 매수 타이밍일까요? 매수 타임.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제철을 살 거면 37,000원 살 게 아니라 지금 샀어야지. 그래야 돈을 벌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갖고 지금 20% 샀는데 추가하면서 할 만한 자리는 아닙니다. 아까도 설명해드렸지만은 이게 이제 적자로 조금 돌아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강 관련 뭐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뭐 구리 가격 올라가고 있다 하지만 지금 제조업에서 제일 중요한 이 원자재 가격이라고 하는 게 조금 올라가고 있다고 해도 원자재 전체 수요 자체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공급에 차질이 생겨가지고 좀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는 경기 둔화로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렇게 적자가 나고 힘들어하는 상태가 맞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이제 철강 가격에 원자재 가격이 좀 상승이 있다 보니까 주가 올라갈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들고 가시면 되고 아까 설명해드렸지만 지금 47,000원이나 요 3만 원이나 그냥 같은 자리에서 놀고 있는 자리예요. 이 자리는. 내가 지금 37,000원에 샀던 자리라든지 이렇게 제가 빨간색으로 지금 다 가려놔 버렸죠. 그죠? 네, 빨간색으로 이렇게 선 가려놔 버렸잖아요. 그죠? 네네네. 이 자리 다 알고 있습니다. 똑같다고요. 그냥 이 자리는 위에 샀거나 밑에 샀거나 똑같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매수 한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려갔을 때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면은. 네네. 그냥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내나 여기 37,000원이나 3만 원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추가매수 하니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들고 가세요. 그래서 밑으로 밀려 내려가게 되면은 여기서 한번 떨어져 가지고 밑으로 빠져 내려가게 되면 25,000원 내지 2만 원까지 밀리게 될 텐데 그러면 한 2만 원 언저리 가깝게 추가매수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튼 원치 않았든 어찌됐든 장기 투자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되었고요. 손실을 낼 바에는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자리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만 원까지 내려가거나 25,000원 깨고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되겠고 저기가 무너지지 않으면 그냥 들고 가셔도 철강 관련 가격 이슈 때문에 올라오게 될 때는 아마 45,000원 정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챙겨서 나오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상담할 때 뭐 잔소리를 많이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정말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되는 투자, 어디에 투자하면 유리한지도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명심하시고 항상 귀담아 들으시면 여러분들 계좌에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 수원과 광명에서 준비했으니까요. 강연에 많이 와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문자나 전화 받으신 적 있나요? 이런 카카오톡 채널을 보신 적이 있나요?
텔레그램에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주식 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카카오톡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및 전화, 그리고 텔레그램 사칭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챔피언은 대표 번호 이외에 다른 번호나 카카오톡, 문자, 텔레그램 등의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